2019년 1월 3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법약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박성배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욱 하면요, 혹시 여러분 박근영 씨 남편은 아니에요. 배우 신동욱 씨가 있습니다. 배우 신동욱 씨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바로 가족 간 관련 송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한테 돈을 돌려드려봤자 주위 사람들한테 속아서 날릴 게 뻔해서 안전하게 모실 생각으로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려고 집에서 퇴거 통보를 했다. 지금 이런 맥락인데 이게 지금 글쎄요, 말이 이치에 맞는지는 제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동욱 씨 할아버지의 주장을 토대로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박영주 변호사님, 이러다 보니까 이 신동욱 씨 측이요, 이 할아버지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꺼내기 쉽지 않은 가정사까지 고백을 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 그 신동욱 씨가 지난 2일 소속사를 통해서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네. 가장 큰 틀은 이제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서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신동욱 씨나 그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조부의 주장이 전부 허위다라고 하며, 그리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서류를 직접 발급했고 담당 법무사의 집행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라는 식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주 변호사님, 신동욱 씨 입장에서도 뭔가 할 말이 있을까요? 신동욱 씨 입장 한번 좀 대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선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적인 증여이 아니면은 조건부, 부담부 증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여라고 한다면 이미 이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제를 하거나 돌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즉 효도를 전제로 해서 나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것 같고, 네.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단순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효도를 전제로 증여를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계약서가 없는 것 같고요. 하하. 단순히 이 효도를 할 것을 믿고 준 것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할아버지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가사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 효도 계약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효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지금 신동욱 씨 입장을 보면은 네. 그 할아버지를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령의 나이고 지금 96세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편찮으신 나이고, 또한 그 신동욱 씨 마찬가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본인도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진 않으신 네. 상태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부양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적절하게 요양원에 보낼 생각으로 한 것이지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본다면은 사실 신동욱 씨 진술이 100% 거짓말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아버지 측에서 좀 입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